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상동맥에 생기는 아주 다양한 문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관상동맥 하면은 맨날 이거 그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떼각기 끼고 떼각 끼니까 이쪽에서 피가 뭐 4차선 도로에서 2차선 또는 1차선으로 줄어드니까 이쪽에 있는 심장 근육이 피를 제대로 못 받아서 허혈 상태에 빠져서 가슴이 아픈 것, 이거 이제 협심증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맨날 이 떼끼는 것만 얘기를 하니까 이 관상동맥에 생기는 병이 이것만 이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요,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아주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부분은 이거예요. 대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떼끼는 거, 이걸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 대부분이 동맥경화가 문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메인인 거는 맞지만 다양한 다른 상황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은 그 다양한 다른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연축입니다. 연축. 이 말이 좀 어렵죠. 이걸 다른 말로 하자면 경련, 그러니까 혈관에 경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쥐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리에 쥐날 때 막 되게 막 옥죄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혈관에 이런 때가 하나도 없는데 이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예민해가지고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예민해서 쪼그라들잖아요. 그럼 정말 어마어마하게 쪼그라들어서 피가 거의 하나도 못 갈 수도 있어요. 피가 이만큼 들어오다가 아예 못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생길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동맥경화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죠. 물론 뭐 동맥경화가 있는 분들한테서도 뭐 이게 이제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한테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생기는 협심증을 우리가 변형 협심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형 협심증. 이 젊은 사람한테서 만약에 뭔가 이런 협심증과 비슷한 그런 증세가 또 티피컬하게 생긴다. 그러면 이제 이 변형 협심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심근교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영어로는 마이오카디알 브릿지인데요. 마이오카디알 브릿지. 뭐냐면은, 자, 이 관상동맥이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이 사이에 근육이 있는 거예요, 근육. 예. 근육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심장 근육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심장이 수축을 할 때 수축을 딱 하잖아요. 그럼 얘가 쫙 오므라들어서 이 관상동맥이 같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이렇게. 예, 이거는 우리가 안지오를 해보면, 그러니까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보면 되게 전형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피가 안 가는 건 맞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아주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가능은 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색전입니다. 색전. 엠볼리즘. 자, 요건 뭐냐면은 이 심장에 이건 이제 여기에 이제 때가 껴가지고 동맥경화 때문에 이렇게 서서히 좁아지는 걸 뜻하는데, 그게 아니고 작은 알갱이가 이렇게 두두두두 떨어져 나와가지고 관상도 작은 가지 있죠. 가지를 이렇게 턱 하고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런 작은 알갱이들이, 모래알 같은 이런 작은 알갱이들이 떨어져 나와가지고 우두두두두 가다가 작은 가지를 툭 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뭐 못 사는 거죠. 피가 못 가니까. 이게 이제 색전입니다. 네, 이런 색전은 언제 주로 발생을 하냐면, 심장이 이렇게 방이 4개가 있거든요. 이 심장 방에 뭐 있는 이 심천부의 스롬부스, 이 혈전, 피딱지가 이렇게 있다가, 뭐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데. 좌심방 2라고 하는데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판막의 질환이 있는 경우에 판막에 이렇게, 무슨, 혈전이 이렇게 달라붙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혈전이 달라붙어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어떤 상황에 의해서 작은 알갱이들이 우두두두두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 해가지고 가다가 뭐 물론 다른 혈관을 막을 수도 있겠죠. 가다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 관상동맥으로 우두두두 들어가가지고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이거는 좌우 단락이 있을 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심장의 좌측과 우측이 이렇게 좀 뚫려 있는 경우에 이런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박리입니다. 박리. 예, 이것도 좀 말이 어렵죠? 다이섹션이라고 하는데,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이제 관상동맥 이렇게 그렸는데, 사실은 이 벽이 되게 여러 층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려야 맞아요, 이렇게. 예. 여기가 이제 내강이고요. 이게 안쪽이고요. 여기 이제 벽이에요, 벽. 벽. 근데 이 벽 자체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벽이 자체가 가다가 여기가 요렇게 찢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쭉 이렇게 찢어지니까 쭉 이렇게 찢어지겠죠. 벽이 이렇게 두 층처럼 마치 쭉 이렇게 찢어지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이제 덜렁덜렁 하잖아요. 덜렁덜렁 하다가 이쪽에 이제 이게 찢어진 쪽이 더 커져가지고, 원래 이제 내강은 여기인데, 이 찢어지면서 여기가 이제, 피가 이제 차면서 아예 진짜 내강을 막아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박리예요. 되게 위험하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 별로 거의 이런 얘기도 못 들어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최소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각각 1%씩은 되는 것 같아요. 보고에 따라서는 이게 3% 혹은 4%까지 간다라고 하는, 이 심근경색의 원인에 4%까지 간다라고 하는 그런 문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그 정도까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지만, 이론적으로는 이제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섬유화가 진행된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동맥염이라 그래가지고, 이건 진짜 드물어요.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이 벽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가능은 한데, 이거는 진짜 드문 거고요. 지금 비교적 흔하게 보는 건 이런 거예요. 연축과 심근교. 예. 저는 이제 박리도 가끔 이제 보기는 했습니다. 색전도 이제 가끔 보기는 했고요. 이건 사실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섬유화와 알트라이티스 본 적 없지만, 그래도 이론상으로는 다 가능한 그런 어떤 관상동맥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이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관상동맥 조영술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어디서 했는데, 그거랑도 연결이 돼요. 왜냐면은, 색전입니다. 바로 색전.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건데요. 심장에, 이게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관상동맥을 보기 위해서 심장에 직접 관이 이렇게 철사가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렇게 위치시켜 놓고, 여기서 조영제 싸가지고 이 관상 직접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철사가 여기에 딱 들어가라는 법이 없거든요.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심장을 건드립니다. 이건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심장을 이렇게 건드리다가, 잘못하다가 이런 어떤 혈전들, 이런 게 있으면 이걸 툭 떨어뜨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색전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검사 자체가.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전한, 아무나 해도 되는, 진짜 건강한 사람이 건강검진으로 하는 이런 건 전혀 아닌 거죠. 꽤나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적응증이 되는 사람만 가려서 해야 되고요. 환자분이 아무리 이걸 원한다고 해서 적응증이 되지도 않는데 위험을 감수하면서 할 만한 그런 검사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 내용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관상동맥에 생기는 아주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